자, 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합격한 합격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합격생인 김한규 학생을 이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선 선발보다 일반 선발이 사실상 논술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논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술 실력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소에 논술을 잘 했나요?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이랑 다른 지방 도시의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냈고 그리고 현역 때는 논술이라는 전형을 거의 알지도 못했고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지방 학생들은 보시다시피 지방인 아이들은 공감이 가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르게 전부 수시면 거의 내신 학생부 전형 아니면 간혹가다 한두 명 정도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논술에 대해서는 저는 현역 때는 공부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고3 때는 논술이라는 걸 잘 몰랐다. 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논술 어떻게 공부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과 다르게 재수를 선행반부터 시작했어요. 선행반에 딱 들어가 보니 처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수업을 보고 학원에서 이걸 준비해 주는구나 생각했고 이거를 나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에 막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모르니까 물어봤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박기호 선생님이 아닌 타 선생님을 이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에 이제 재정반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저희 반 애들은 다른 애들 타 선생님을 들은 애들도 있고 물론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표 만들기 기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들으면서 저거를 써먹으면 내가 연세대를 붙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강의를 그냥 듣기로 했죠. 그러니까 제 강의 기법 중에서 표 만들기, 즉 매트릭스 기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 5가지 중에서 특별히 매트릭스 기법이 유용했고 그것이 연세대 논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올인.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연세대 문제는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가 있고 2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 자료 해석은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인데 이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했나요? 어떻게 풀어나갔죠?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은 1번, 2번 이렇게 2개 있고 1번은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고 2번이 자료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2번에는 저는 수리적으로 좀 뛰어나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그리고 표를 붙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넓다고 생각해서 2번보다는 1번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논술을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표를 만들다 보니 1번 문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라는 말은 일단 그 재심을 독파하고 있지 않은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단 할 수가 없는 문제 자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표 만들기 공식,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딱딱 기준점을 갖고 정확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듯 비교 대조를 해서 딱 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기법으로 1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기법 하니까 비교 대조는 식은 죽 먹기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이어서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자료 해석이 참 어렵게 나올 텐데. 저는 처음에는 1번을 걱정했기 때문에 2번쯤은 1번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2번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해석 강의를 개설하셨을 때 처음에 고민을 했죠.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논술을 처음 하는 거고 선생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로 했죠. 그래서 들었는데 좀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표를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사고를 저한테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소한 용어 같은 경우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거든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표와 다른 표는 또 점점 하락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음의 상관관계라고 또 정확히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저는 매끄럽고 명확하게 이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 정확히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깔 때만 해도 학생들은 이제 자료 해석이 뭐냐, 도대체 그 수업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반신반의 이런 게 많았는데 실제 자료 해석 강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같이 표를 해석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자료 해석 강의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사회 탐구에 나오는 사회 문화나 그다음 한국 지리에 나오는 도표 문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네. 특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의 기본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 그 다음에 허위변수, 외제변수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논술 문제는 실험심리학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행동경제학과 실험심리학에 있는 실제적인 통계, 실험 이런 것들이 동원되니까 실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자료해석 강의를 따로 개설한 것이었죠, 제가. 네. 자, 그러면